안녕하세요, 주이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을 알기 전에 당시 미국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식민지보다는 자유가 많았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영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증조부였던 존 워싱턴은 설그레이브에서 버지니아로 이민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732년 워스트모어랜드 카운티 폿스 크릭이라는 데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치안 판사였고 워싱턴의 집은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워싱턴은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학, 측량법, 조사법 등을 배웠고 측량과 지도 제작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버지니아 군대에서 일하고 있던 형을 따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버지니아의 주지사였던 딘 위디는 1752년 워싱턴을 소령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오하이 협곡의 지배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국가는 요새를 지어 세력을 넓히고 그 지역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1753년 버지니아 총독 딘 위디는 워싱턴을 보내 프랑스에게 영토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연맹이 이로코이 연맹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워싱턴을 사절로 보냈습니다. 사절이 된 워싱턴은 이로코이의 수장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프랑스와 싸워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의 순찰대를 만났고 프랑스군은 워싱턴을 라 보프 요새까지 호송했습니다. 워싱턴은 이곳에서 프랑스 장군에게 영토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프랑스 장군은 이를 거절하고 공식적인 편지와 겨울을 지낼 물품을 워싱턴에게 주었습니다. 워싱턴은 77일 만에 원주민과 평화협정 및 프랑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마치고 버지니아로 돌아왔습니다. 1754년 버지니아 총독은 프랑스의 세력을 저지하려고 워싱턴을 중령으로 승진시키고 오하이오 계곡으로 워싱턴을 파견했습니다. 이때 워싱턴은 50명의 프랑스 사절을 전투부대로 착각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 사절은 중상을 입고 결국 죽고 말았죠. 그리고 이 충돌은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 발달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일찍이 버지니아와 손을 잡았던 이로코이 연맹의 인디언들을 제외한 모든 인디언들은 프랑스와 손을 잡았고 인디언과 프랑스 군대대, 영국과 미국 민병대의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비록 프랑스 사절을 죽여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워싱턴의 민병대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인디언을 상대로 10개월을 버텼습니다. 워싱턴은 이 전투를 통해 영국의 전략과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워싱턴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1758년 지휘관직을 사임하고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갑니다. 1759년 워싱턴은 26세의 나이로 이전 결혼으로 부자가 된 마샤 댄 브릿지라는 미망인과 결혼합니다. 그녀와의 결혼으로 워싱턴은 18,000에이커와 많은 노예의 주인이 되었으며 버지니아에서 가장 잘나가는 부자가 되어 사회적 지도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자 대지주였던 워싱턴은 1758년부터 7년간 버지니아의 한 지역인 프레드릭 카운티를 대표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최초의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7년 전쟁과 신대륙에서 일어난 전쟁인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지만 큰 빚에 안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설탕법, 인지세법, 타운센트법, 차법 등을 통해 이 비용을 만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이에 반발하였고 1773년 12월 16일 인디언으로 변장하여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있던 홍차 상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는 보스턴 항구법, 매사추세츠 정부를 일방적으로 영국 정부 지배하에 두는 매사추세츠 통치법과 재판권법, 병영법, 코백법 등 참을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켜 미국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1774년 제1차 대륙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 대륙회의라고 하면 엄청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당시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 회의를 한 것일 뿐입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1774년 12월부터 영국 제품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미국에 강경적이었고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1차 대륙회의에 이어 1775년 5월 제2차 대륙회의 때는 이미 첫 전투인 렉시턴 콩코드가 전투가 벌어진 후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제2차 대륙회의에서 영국군에 대항하기 위해 조지 워싱턴을 총지휘관에 임명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초반에 영국군에게 연전연패했지만 미국의 힘으로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는 무리였습니다. 한편 영국으로부터 패배한 프랑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상황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을 돕고 싶어 했으나 미국의 능력이 검증되기 전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미국군은 영국군으로부터
전쟁에서 사라토가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빌미로 프랑스에 있던 외교관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프랑스군을 설득했고, 프랑스는 1778년 미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1779년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도 영국에 대항하는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외세의 도움으로 미국군은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약 4년 후인 1787년,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쯤 되는 버지니아주 대표가 되고, 약 2년 뒤인 1789년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또 세계 역사상 처음 대통령이 된 워싱턴은 스스로도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국왕처럼 행동하고 대우받기도 했죠. 1779년 두 번에 걸친 모든 임기가 끝나자 워싱턴의 측근들은 그에게 종신 대통령이 될 것을 간청했지만 거절하고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799년 67세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조지 워싱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